일단은 개념 노트 있죠, 이제. 개념 노트 필요한 것만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쌤, 저 안 받는데. 어디 줬잖아. 네? 없어. 이거 뭐, 가져왔어? 어디 준 거, 이거? 없어? 안 받는데. 안 받고 책상에 올려놨는데? 그래? 수장에 나무 펴있는데? 네. 자, 선생님이 뭐 일단 다 지우고 설명해 드리는데 일단 필요한 것만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자, 평균 변화율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평균 변화율에 대한 식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뭐 내용 뭐 x 증분, x 변화량, y 증분, y 변화량 이런 뜻이고요. 평균 변화율 식은 자 여기서 봅시다. 표현 자체가 dx분의 dy. 이 d가 아니죠. 델타 x입니다. 델타 x. 이 삼각형의 넓이가 좀 길어진 문자가 변화를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변화를 나타내는 문자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자가 있으면 변화,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 식은 여기까지는 뭐 아는 식이죠. 됐어요? 이 식을 b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기준 a를 기준으로 a부터 얼마만큼 변했냐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됐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변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식은 지금 요 식하고 두 개의 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요식 b-a, b-a a점, b점을 기준으로 잡은 거고 얘는 누구 기준으로 잡은 거야? a를 기준으로 잡았다 이 말이죠. a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값에서 a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작은 값을 뺐다 이 말이죠. a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큰 값에서 a까지 뺐다 이 말이에요. 식 이해되시죠? 한번 다시 한번 작성해 줄게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여기 있고 이 위치가 b를 쓰지 않고 a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컸다. a 플러스 델타 x. 그래서 식의 평균 변화식이 가로 변화가 델타 x고 세로 변화를 이렇게 썼다. f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뺐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위치가 일단은 이겁니다. 델타 x라는 것은 변화하는 값이죠. 그럼 당연히 f a 플러스 델타 x는 변화하는 값이죠. fa는 상수값입니다. 고정값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값이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fa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얘를 먼저 보잖아요. 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봐야 됩니다. 얘는 변화하는 값이고 얘가 고정값이야. 이게 고정값이 우선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변화를 식을 쓸 때 고정값 fa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로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x 증분이 가로 증분이 델타 x가 된 건 사실이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냐면 이 식하고 도대체 얘가 y의 변화야. 그렇지? 이 y의 변화와 x의 변화가 일치를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얘를 a 플러스 델타 x 빼기 a로 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a는 고정값이라겠죠. 이 값은 변하는 값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델타 x하고 이 델타 x가 똑같아야 돼. 자, 이 a하고 a는 고정값이라 했습니다. 이 델타 x는 변화한 값이니까 이 델타 x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도 있냐면 다른 문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다른 문자가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문자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x 증분분의 y 증분의 식의 형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 형태를 완성을 시켜야 돼. 이게 1번이야. 이걸 완성시키지 않고 문제를 풀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FA 플러스 EH 마이너스 FA. 그럼 분모가 당연히 A 플러스 EH 마이너스 A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A가 계산이 돼서 EH만 보이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EH라고 적어졌지만 잘 안 보인다 하면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바꾸면 보입니다. 아시겠죠? 바꿔놓고 보면 보여요. 안 보이면 바꿔놓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EH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OH다. 그럼 형태가 안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얘가 지금 따지면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기울기는 가로 변화분의 세로 변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이동 위치가 되는데 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요 간격과 요 간격, 요 놈이 지금 뭐 A, 여기가 A 플러스 뭐 EH면 여기가 FA 플러스 EH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맞아 떨어져야 일단 첫 번째 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가 A 플러스 EH고 A인데 여기가 안 만들어졌지. 당연히 함수 안에 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겠죠. 밖에 있는 식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여기가 OH가 아니라 뭐로 만들어야 돼? EH로 만들고 나서 원래 있는 O를 곱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EH 제곱 플러스 H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은 연계가 돼야 또 안 돼서 안 돼 있다 이거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여기다 놓지 말고 얘를 그냥 밖으로 끄집어내놔. 끄집어내놔?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식은 여기가 평균 변화의 식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 미분 쪽에서는 이 식이 기본적으로 우선이 됩니다. 왜? 이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의 형태가 완성이 돼야 돼. 그러면 이걸 먼저 만들 수 있다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문제는 당연히 아구가 맞아 떨어지게 문제를 냈겠지. 이 형태를 만들다 보면 축소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맞춰야 돼. 식의 모습을 맞춰야 돼.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이거 중요한 사실이야. 미적분 쪽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식이 엄청 길어, 복잡해. 그 복잡한 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식의 형태를 만들고 줄여나가야 돼. 그럼 거기서 기술적인 것도 배우겠지. 줄이는 방법을 배우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소투에서 하자는 것은 이어 평균 변화의 식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가 주목적입니다. 여기가 뭐가 추가돼야 돼? 이 H가 추가되겠지. 안 되면 A 플러스 EH 마이너스 A로 적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EH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 식은 어떤 계산값이 떨어질 거고 얘만 따로 극한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현재 선생님이 뭐만 안 썼다? 리미트만 쓰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른 거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차이점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F A 플러스 H 빼기 F A 마이너스 H 분모가 뭐가 돼야 되죠?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마이너스 H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자,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식과 이 식의 차이점. 선생님 아까 얘기할 때 이 A를 강조를 했죠. A를 강조했죠. 얘는 고정값이야. 고정값을 기준으로 얘는 델타 X라는 것은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어요. 얘는 델타 X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고정값을 기준으로 더 큰 값에서 뺐든 작은 값에서 뺐든 관계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점이 고정점이 되는 거야. 또는 이 점이 고정점이겠지, 반대로 하면.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야? 여기서 A는 상수지만 H가 변수야. 그러면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한다 이거지. 둘 다 변한단 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A를 기준으로 A 플러스 H, H가 양수면 A 플러스 H는 여기 있고 A 마이너스 H는 여기 있어요. 여튼간에 가로가 뭐가 되면 이 H가 되면 삼각형은 만들어지는데 조금 전 삼각형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조금 전 삼각형은 A를 기준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삼각형이 요즘에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라고.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얘를 기준으로 왼쪽도 가까이 오고 오른쪽도 가까이 오고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 문제가 더 어렵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 앞부분, 윗부분 계수의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야. 요 식에 대한 이해가 되면 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요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앞부분 개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질문하는 겁니다. 요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 알겠죠? 핵심은 일단 뭐라고? 한 점이 고정점이어야 된다. 일단 이해되시죠? 변수가 돼버리면 이건 생각이 달라지더라 이거지. 식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일단 평균 변화는 맞아. 하지만 우리가 점의 한 점이 고정이 되는 것과 두 개의 점이 같이 변하는 것과 요거 완전히 다른 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 아시겠나요? 삼각형의 그림이 달라진다 이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삼각형을 그려보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은. 요 첫 번째 그림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삼각형이 뭘 원하고 있어? 요 선의 기울기를 얻고 얘는 양쪽에서 들어온다 했습니다. 삼각형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럼 요거의 기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똑같은데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됐어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식을 볼 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제는 식이 이런 표현이냐 이런 표현이냐는 것은 이제는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 달리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미분계수의 다른 말 변화율,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요즘은 이제 많이 쓰진 않아요. 하지만 어감상은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어감상은 이해가 되는 거야. 순간 변했다 이거지. 그렇지? 얘는 이름이 뭐였어?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은 지금 생각했을 때 평균 변화율 이름은 요 단어가 생긴 후에 순간 변화율의 단어가 생긴 후에 평균 변화율 단어가 생긴 거야. 엄밀히 따지면 변화율의 평균이야. 순간 변화율의 평균. 이해됐습니까? 순간 변화율의 평균. 순간 변화율이 얘는 평균 변화율은 구간이 A부터 B까지 있는 구간이 이렇게 넓다 이 말이죠. 근데 순간 변화는 구간이 좁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간이 아주 많겠지. 거기에 변화율들을 구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은 우리가 시험을 보면 내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점수도 있을 거고 낮은 점수도 있을 거고 같은 점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 맞니? 우리 점수는 점이 점으로 되어 있잖아. 끊겨 있잖아. 근데 얘 그래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평균 변화율은 변화율하고 똑같은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분명 존재를 하겠다.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개념이야. 여기에 전제요선이 빠져 있는 것이거든.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봐라. 안 된다고. 이 점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점하고 길이가 똑같은 점이 없어. 순간 변화율이 없어. 요건 안 돼. 아직은. 근데 그래프 우리가 아는 그래프. 절대 그래프 말고 부드럽게 그린 이 다항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다 요게 된다. 평균 변화의 뜻은 변화율의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은 위치도 있을 거고 작은 위치도 있을 거고 큰 위치도 있을 것이다. 이해됩니까? 자,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다는 게 뒤에 가면 아주 중요한 평균 값의 정리입니다. 용어는 너희들이 이제 중요한 단어를 다 외워놔야 됩니다. 평균 값의 정리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어요. 평균 값의 정리는 그래프 자체가 미분 가능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할 거예요. 다음 단원에서. 네? 이해됩니까? 평균 변화율 뜻이 그런 뜻이었다고. 변화율의 평균이었다는 것은 변화율보다 평균이니까 같은 값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당연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같은 값이 있다는 것은 작은 값도 있고 큰 값도 있겠다. 그럼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요점과 요점의 이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은 데는 여기겠죠. 평균이 똑같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더 작은 값이 있다면 이쪽은 더 큰 값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야 평균이 맞춰지겠지. 작은 쪽도 있고 큰 쪽도 있어야 맞춰지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런 용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의 극한 값은 가장 처음 쓰는 말이지. 평균 변화율에 평균 변화를 쓰고 나서 리미트를 붙여가지고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이런 단어들이 다 똑같은 단어들이다. 알았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다 값입니다. 값. 미분 개수 하면 어떤 수야. 수에 변화율도 어떤 수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도 수야. 그래서 극한 값도 어떤 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말들은 어떠한 특정 값에서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수로 떨어진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수가 어떤 수로 연결이 되냐면 기울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다 뭐다? 기울기 값이다 이런 말이야. 됐어요? 선생님이 기울기라는 단어는 직선에만 쓰는 단어니까 요거는 유사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연결을 시킬 때 기울기가 그나마 우리한테 가장 빨리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 값들은 다 기울기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내가 그 그래프를 분석을 할 때 곡선을 잘라가지고 짧은 구간에 기울기를 구했단 말이야. 짧은 구간에 그 기울기를 구해서 붙여놓은 것이 함수가 된 거야. 알겠니? 그러면 그 기울기에 대한 값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라고. 따지고 보면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이게 얘네들은 다 뭘 구하고 있는 거야? 기울기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편해요. 됐지? 그러면 자, 식은 그대로 놔둘게요. 자, 이 식 아까 본 적 있죠? 요 식 B-A분의 FB-A. 거기다 리미트 못 집어봅니다. B가 1 같다. 얘는 뭐야?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어가지고 델타 X가 0으로 갔다. 맞죠? 근데 이 두 식이 다 쓰이는데 점점 갈수록 아래쪽 식을 많이 씁니다. 점점 갈수록 아래쪽 식을 많이 써요. 델타 X 대신에 보통 책에서부터 H를 많이 써주죠.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이 눈에 박아져 있어야 됩니다. 눈에 박아져 있는데 뭐가 보여야 된다고? 첫 번째 뭐가 보여야 돼? A가 보여야 된다고요. A가 보여야 돼. 됐어요? 고정값이 보여야 된다고. 고정적 위치가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값하고 이 값이 어째야 돼? 똑같아야 된다.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이게 안 보이면 얘를 이렇게 바꾸라 했죠? A 플러스 델타 X 빼기 A 이렇게 쓰면 보이죠? 얘랑 똑같게 이렇게 맞추면 보이죠? 똑같게 맞추면 보이죠? 그래서 그게 계산돼서 이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면 쓰면 돼. 왜냐면 이 식 아래가 복잡하면 요것도 잘 안 보이게 돼 있어. 이게 쓰고 나서 형태를 만들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원래 있는 여식이 복잡했는데 그 식을 이 식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요 놈을 그냥 끄집어넣고 나는 얘가 필요하니까 쓰고 다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이해됩니까 지금? 요건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야. 수투는 그렇게 식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암산은 보입니다. 그래서 식이 복잡하면 잘 안 보여. 이게 억지로 이 식이 왜 이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식을 그냥 끄집어 놓으면 된다. 옆에다 놓고 나는 이 식이 필요할 거고 필요한 식을 나눴으니까 다시 곱해주면 돼.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됩니까? 이 작품 쪽에서는 꽤 중요한 기술입니다. 굳이 힘들게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필요 없어. 그러면 밖으로 꺼지고 넣고 내가 필요한 식을 만들어내고 나눠주고 곱해주고 하란 말이야. 이쪽에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이쪽 식은 좀 더 간단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과정을 우리는 미분이라고 말하고 엄밀히 따지면 미분한다라고 말합니다. 미분한다.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미분이라는 단어가. 미분. 언어적인 단어는 미분은 작게 잘랐다 이 말이야. 미분이라는 단어는 작게 잘랐다 이 소리인데 실제는 작게 잘랐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작게 잘랐는데 잘라서 뭔가를 했다가 중요한 거야. 그러지? 작게 잘라서 자 fx를 x는 a에서 미분 계수를 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편한 말이 뭐냐면 작게 잘라서 기울기를 구했다 이거야. 작게 잘라서 기울기를 구했다가 미분한다가 이게 작게 잘라서 어쨌다 기울기를 구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기울기라는 단어는 공식적인 단어가 아니라 했습니다. 기울기는 직선에서만 쓰는 단어라겠어. 알겠어요? 이 곡선에서는 그 기울기 대신에 변화율이 들어간다고. 미분 계수가 들어간다고. 접선에 기울기가 들어간다고. 그것만 알겠습니까? 하지만 기울기란 말은 것은 받아들이기 편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작게 자르면 직선처럼 보이겠다. 고등선처럼 보이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미분한다는 말은 뭐라고? 작게 잘라가지고 기울기를 구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야 돼요. 미분한 단어는 기울기를 구했다. 이런 개념이 되어버린다. 그것만 알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분한다는 것은 다 뭐만 있는 거예요? 기울기만 있는 거라고. 그러면 미분해서 프라임 구할 거 아니야. 프라임 그래프는 딱 뭐야? 다 기울기야.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얼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프라임 그래프 해석이 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됐어요? 이 그래프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래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첫 번째야. 뭐 직선, 곡선은 뭐 했으니까. 그래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또 하나는 그래프가 음수냐, 영이냐, 양수냐. 이런 해석을 한단 말이지. 그럼 프라임 그래프는 그 말을 거기다 기울기를 붙여서 얘기를 한다. 이해됐습니까? 프라임 그래프를 봤을 때는 얘가 y는 f 프라임 x예요.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된다고? 보통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는 보통 해석이 보통 이런 식으로 간다고. 처음에는 음수냐, 영이냐, 양수냐는 해석도 하고 좀 이따 공부하면 증가냐, 감소냐 이런 말 쓴단 말이지. 됐어요? 그럼 프라임 그래프를 볼 때는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수냐,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 프라임 뭘 붙이면 된다고? 기울기만 붙이면 된다고. 됐어요? 여기는 기울기가 음수다. 기울기가 음수다. 기울기가 음수다. 직선 따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지. 이 부분 기울기가 양수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여기 기울기가 음수다. 이렇게 그린다고.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겠다 이런 말이겠죠.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죠. 기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커진단 말이냐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두 개의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자, 두 개. 기울기가 커졌습니다. 작았습니다. 커졌나요? 됐어요? 기울기 커졌나요? 하나 더 그려볼게요.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레지로 다시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이렇게 된 게 커진 거야. 나는 요 라인입니다. 그래프 그대에서 아래로 올라오기죠. 기울기가 증가하는 부분은 아래로 올라옵니다. 기울기 감소한 거 한번 그려볼게요. 기울기 감소한 거 큰 것부터 그리면 되겠죠. 큰 거 점점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위로 올라오기요. 그럼 프라임 그래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말은 또 다른 해석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수토에서는 적어도 우리는 뭐만 하자? 기울기가 얘가 음수, 양수, 음수 요것만 생각을 일단 하는 거야. 우리가 미분하면 맨날 0을 구했잖아. 0을 왜 구하겠어? 0을 왜 구해? 0을 구하는 이유는 양수, 음수를 구하려고 0을 구하는 거야. 핵심은 양수, 음수가 핵심이야. 근데 양수, 음수를 구하기 위해서 0을 구하는 거야. 0 경계니까. 그래서 그 경계점을 기준으로 위로 가면 플러스가 밑으로 가면 음수,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프라임은 기울기가 일단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양수냐, 음수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프를 보면 이 함수다. 이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야. 1차적으로는 프라임은 뭘로 읽으라고? 일단 기울기를 읽으라고. 변화율을 읽으라고. 이게 변화율이 음수다. 기울기가 음수다. 변화율이 음수가 약간 느낌이 우리는 좀 더 약하단 말이지. 그러지? 하지만 단어는 계속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계속 쓸 거고 그게 해석이 안 되면 기울기를 바꿔서 해석하면 기울기가 음수다. 기울기가 양수다. 기울기가 음수다. 이렇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프라임 그래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선생님 말하는 것은 미분한다의 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분한다. 미분한다는 것은 fx를 a는 x는 a에서 x는 a라는 기준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미분계수 변화율을 구한다. 기울기를 구한다가 미분한다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기하학적 의미는 뭐 그 점에서 접수는 기울기가 되겠고요. 자, 표현은 이제 많이 있는데, 자, 제일 약식 표현은 y 프라임. 본적 있으니까 바로 한번 써볼까요? 자, y 프라임, f 프라임이 차이점이 있죠. y 프라임, f 프라임이 차이점이 뭐죠? 얘는 a가 보이고 얘는 a가 안 보이죠. 그러지? 얘는 a가 보이고 얘는 안 보이기 때문에 특정 값일 때는 f 프라임 a로 웬만하면 적어주려고 노력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약식은 y 프라임 적는데, 그러면 얘도 표현법이 있지 않나요? 얘도 표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발을 붙이고 x는 a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어요. 이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표현한 책들도 있어. 보통 고등학교 책들 많이 없긴 한데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웬만하면 이렇게 표현하자. 뭐에 대해서는 특정 값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자, 델타 x분의 델타 y에다 리미트를 붙인 거잖아.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보는 거죠. 델타 x 아까 델타의 의미는 뭐라고? 변화를 의미로 하고 됐지. 변화를 아주 적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dx분의 dy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dy, dx 보통 많이 읽어요. 그 이유는 있어. 됐어요? 그리고 여기 표현이 하나 없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표현할게요. 얘를 지워버리고, 자, 이 표현 하나 적어줄게요. 자, d 엄밀히 따지면 10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좀 느낌이 다르죠? 좀 느낌이 다릅니다. 10을 얘는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야? 분수처럼 보이는 거지? 얘는 분수처럼 보이잖아요. 분수처럼 보이는데 이 미분에 대해서 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 맞아요. 요 식의 특징이 다르죠? 마치 뭐야? fx에 tdx가 붙은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fx에 ddx가 붙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네. y 앞에 ddx가 붙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해석해야겠지. t는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t는 뭡니까? 아까 델타가 변화라 했지. 델타는 변화고 t는 작은 변화입니다. 얘도 변화고 얘도 변화야. 알았어? 얘도 변화고 얘도 변화인데 이 t는 뭐야? 작은 변화입니다. 미세 변화. 알겠어요? 델타 x가 0으로 갔기 때문에 작은 변화 이런 뜻이야. 이게 짧은 구간에서 변화를 구하라 이런 말이야. 이게 짧게 잘라가지고 변화율을 구한다. 미분한다잖아. 짧은 구간에서 변화를 구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원래. x를 짧게 변화했을 때 도대체 변화가 y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x를 짧은 구간에 변화를 했을 때 y는 얼마만큼 변했느냐 이거야. 이 x를 짧게 잡았을 때, 이 x를 짧게 잡았을 때 y는 얼마나 변화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식의 표현 자체가 이 식의 표현이 원래 공식적인 표현인데 식을 우리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분수 형태잖아요. 분수 형태의 계산처럼 해버립니다. 연산을 해버려. 이렇게 식을 써보면 연산 자체가 안 됩니다 보통.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고 연산해본다가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와서 수업을 더 공부를 하면 또 다른 해석들도 더 있는데 하지만 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돼. 한 번 더 미분.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쓰면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써야 되겠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한다는 말은 원래 y가 하나 있었지? 그럼 이렇게 붙였잖아 지금.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 따지고 보면 얘는 보이는데 얘는 보이기가 잘 안 보인다고. 얘는 보이잖아.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한다는 식은 이 식에다가 다시
이걸 붙이는 거라고. 한 번 썼을 때 두 번 썼을 때 느낌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dx는 두 번 써졌고 y는 한 번밖에 안 써졌어요. 맞죠? 그래서 얘를 dx 제곱으로 쓰고 d 제곱 y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더함수라고. 두 번. 계점, 계단 계점입니다. 두 번 미분한다. 우리는 굳이 지금을 따지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왜? y 있으면 y 프라임 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미분해서 2 프라임 구할 거야. 근데 미적분 쪽에서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는 것은 매개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개변수 때문에. 식이 하나로 두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요게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에? 나머지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이제 계산을 했는데. 왜 분모는 D 한 번 써요? T를 한 번 쓴 게 아니라 dx가 두 번이라고. dx가 두 번. 아, 전체가 두 번. 전체가 dx가 두 번이다. 걸어 쳐도 돼요. 오케이. 가로가 아마 쳐졌으니 책도 있고 생략한 책이 있겠지. 약속을 해버리니까 이제. 약속을 해버렸으니까 생략을 합니다. 응? 헷갈리면 가로 치는 게 맞아. 자, 내가 여기서 설명 안 한 것들을 좀 해볼게요. 바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지금 내용 나왔어요. 뭐 했냐면, 그래프를 구간을 잘라서 평균 변화를 구했고, 그 구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한쪽을 붙였다, 이 말이야. 한쪽은 어떤 거 놔두고, 한쪽은 놔두고 붙였습니다. 됐어요? 그 한쪽이, 붙인 쪽이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겠지. 자, 이제는 요 미분계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 가지 표현이 아니라 미분계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미분계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식 이래 됩니다. 분모가 a 플러스 h 마이너스 a였는데 a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얘가 존재할 때 극한값이 있을 때입니다. 극한값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극한값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똑같아야 돼요. 맞나요? 됐어요?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똑같았을 때 얘가 존재를 한다는 소리야. 됐어요? 그럼 일단 결론을 가볼게요. 결론은 이 식을 우리는 f'A라고 쓴다. 이거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A에서 존재할 때 프라임 A라고 쓴다. 그때 얘를 X는 A에서 얘를 Y는 fx의 X는 A에서의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y는 fx 미분계수를 하고 y는 fx를 x는 얘는 y는 fx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미분 가능하다. 미분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작게 잘라서 변화율, 미분계수를 구한다가 됐지. 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작게 자를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야.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작게 자를 수 있다가 아니야. 작게 잘라가지고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가 있다. 변화율이 있다 이 말이야. 이 됩니까 지금? 미분 가능하다는 거라고? 작게 잘라서 변화율이 있다.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변화율이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얘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얘가 존재한다는 말이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지. 그럼 지금 말하자면 미분은 극한이라는 소리야 따지고 보면. 극한을 가지고 미분이 완성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극한값을 가지고 미분이 완성된 거고 우리 풀이는 이 미분을 가지고 반대로 극한값을 계산해 버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가정이고 결론이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 된다 이거지.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h가 0 플러스에서 왔다 이 말이죠. 0 플러스로 왔다는 소리죠. 그렇지? 플러스로 왔다는 소리는 좀 큰 값에서 왔다는 이 말이겠죠. 그래서 얘를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얘를 좌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미분계수는 우변화율, 좌변화율. 아, 말이 좀 어색하네. 응? 왜 오른쪽 왼쪽에 있겠냐 이 말이야. 왜 오른쪽 왼쪽에 있겠냐. 왜?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에 있습니다.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있겠지. 그러지? 그러면 자 미분계수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잘라가지고 기울기를 구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우미분계수는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잘라가지고 기울기를 구했다 이 말이야. 아니? 좌미분계수라는 것은 A를 기준으로 왼쪽을 잘라서 기울기를 구했다 이 말이죠. 이 둘이 같았을 때 요렇게 넘어가는 거야. 존재한다고 넘어가는 거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시 되는 겁니다. 오른쪽 잘랐을 때 우미분계에서 식으로는 이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플러스를. 식으로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그래프 보면 보입니다, 바로. 알겠죠? 자, 우미분계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 우미분계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 이 극한값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이 안 되겠지. 여기 같다는 말은 이 값이 있고 이 값이 있어야 같다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 이게 우미분계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좌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지? 그 중에 우리는 존재한다 그리고 같아야 된다. 존재한다 그리고 같아야지 이 값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거를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 하고 미분계수를 부른다 이런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우미분계수가 존재 안 할 때가 있고 좌미분계수는 존재할 때가 있고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고 좌미분계수 존재를 하는데 값이 다를 때도 있고 이렇게 문제들이 나온다는 말이지. 그럼 식을 봤을 때 이게 우미분계수인지 미분계수인지 아니면 다시 우미분계수인지 좌미분계수인지 미분계수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게 이론입니다. 일단은 우미분계수인지 좌미분계수인지 미분계수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쉽게 생각하면 기준점을 가지고 오른쪽을 잘라서 기울기를 구했다 하면 우미분계수, 기준점을 가지고 왼쪽을 잘랐다 하면 좌미분계수, 기준점을 잘라서 오른쪽도 구하고 왼쪽도 구해가지고 두 개를 봤더니 같아. 그러면 미분계수를 구한 거라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걸 다 나온단 말이야. 우미분계수는 물어보는 질문도 있을 거고 좌미분계수는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 미분계수는 물어보는 질문도 있다고. 그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일단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식을 딱 보면 뭘 보면 이틀이 평균 변화식이죠. 이틀을 딱 보면 그 다음에 극한값까지 보면 얘는 우미분계수, 얘는 좌미분계수, 얘는 미분계수. 됐어요? 여기까지 와야지 프라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태에서 프라임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미분계수만 갖고 프라임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 말이야. 좌미분계수만 갖고 프라임 넘어갈 수 없다 이거야. 얘가 둘 다 있으면서 같아야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 값이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래야지 미분계수로 넘어가는 거야. 함부로 여기서 이 식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이 과정을 거쳐야지, 존재한다는 과정을 거쳐야지 이 값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됐습니까? 식을 봤을 때 뭘 우미분계수인지 좌미분계수인지
미분계수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봅시다. 13번. 1번. 기억. 일단 위에 읽어야 돼. 위에 함수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이제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불연속 함수, 연속 함수가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수 전체에 정의된 함수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야, 일단은. 그러겠지?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냥 연속 함수도 있고, 불연속 함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 위에 문장을 읽을 때, 실수 전체에 정의된 함수, 아무것도 없는 거, 연속 함수, 연결되는 함수, 그 다음에 미분 가능 함수,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연속 함수, 미분 가능 함수 말이 나오면, 그 말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문장이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장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기억. 지금 가정 한번 읽을까요? 가정. 왼쪽. 기억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본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미분계수 식이 맞아, 안 맞아?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저 식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미분 계수를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고정점이 있어야 된다. 고정점이 있고 오른쪽 자르고 왼쪽 자르고 그게 같으면 미분 계수로 넘어간다고. 쟤는 그냥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평균 변화를 구해가지고 극한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번의 기억은 프라임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니은 어떻게 됩니까? 니은 봐봐. 지금 A가 고정값이지? 그 변화값이 H제곱이잖아. 극한인데 H로 보내겠지. 실제로 H를 0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H제곱을 변화해. 변수가 H제곱이니까. 그럼 H제곱은 무조건 어디 가서? 양수잖아. H제곱은 양수잖아. 네. 그럼 H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H제곱이 0 플러스로 간다가 맞겠지. H가 0으로 가면 H제곱은 0 플러스로 가겠지. 그럼 저 식은 무슨 식이야? 플러스 쪽에서 온 우미분계수입니다. 플러스 쪽, A 기준으로 플러스 쪽에서 왔다고. 플러스 쪽에서 평균 변화를 극한을 구한 거야. A 기준으로. 그럼 쟤는 우미분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귿은 H세제곱이 변수지. H가 0으로 가면 H세제곱도 똑같이 0으로 갑니다. 양수이면 양수이고 음수이면 음수. 디귿식은 뭐냐? 디귿식은 미분계수식입니다. 디귿식은 미분계수식이니까 프라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니은은 못 넘어갑니다. 우미분계수입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기억은 그냥 평균 변화의 극한이고 미분계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평균 변화를 극한이 미분계수였죠. 이씨,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어 했어. 특정값. 특정값이 가운데 아니에요. 아니 왼쪽도 움직이고 오른쪽도 움직이잖아. 저는 A 플러스 H도 움직이고 A 마이너스도 움직이고 특정값이 이렇게 움직여버린단 말이야. 이해됐어? 하나가 고정해야 된다고. 그래야 오른쪽 자르고 왼쪽 자르지. 양쪽 다 바꿔보면 오른쪽 왼쪽이 없어지잖아. 이해됩니까? 안 되겠지만 뭐 된다고 해주세요. 왜 한 문제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문제도 안 보면 문제 몇 개 없어? 한 문제밖에 없고요. 그러면 자유로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 뭡니까? 기억 첫 번째 가정식이 미분계수.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미분계수, 그 다음에 평균가의 극한. 미분계수가 아닌 거예요. 기억은 미분계수. 이 미분계수가 0이니까 얘는 좀 설명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결론이 뭐죠 지금? 뭐죠? 결론이 뭐야? 기억. 역시 어쩌있잖아. 뭐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중요한 거. 연속입니다. 연속.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하고 f1하고 같다는 것은 연속이란 소리야. 연속으로 나타나는 식이라고. 그렇지? 미분 가나면 연속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왜?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의 놈을 갖고 계산할 수밖에 없어. 연속의 놈을 갖고 그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지. 근데 얘를 구했다는 말은 연속이 당연히 있으니까 연속 구했겠지. 없는 어떻게 구했겠어. 그러지? 니은도 똑같은 식이니까 미분계수네요. 결론은 평균면의 극한. 요거 좀 더 설명할 겁니다. 좀 더 설명할 거예요. 디귿도 저것은 미분계수가 아닙니다. 평균면의 극한입니다. 뭐야, 한 문제밖에 안 나오네. 책마다 한 문제밖에 안 나왔네. 쌤도 설마 있을까? 있었지? 있지? 쌤도 문제 있을 수 있어. 여기서 너희들이 아마 혼동이 오는 게 하나 있을 거야. 그건 선생님 다시 이제 얘기해 줄 겁니다. 쌤 지금 없어. 고쟁이. 그래 넘어갈게요. 나왔으니까. 고쟁이 어렵구나. 고쟁이. 선생님 저거 화장실 기억 조합이 뭐죠? 가정이 뭐죠? 연속이죠. 연속이면 오른쪽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모르지. 모르는지 계산해봐야죠. 그치? 그렇지. 연속은 당연한 말이지. 그래야 미분계수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 계산해봐야 되잖아. 틀렸습니다. 얘는 지금 아까 했던 거와 똑같아. 기본이 다 똑같은 거네. 왼쪽은 미분계수식이고 오른쪽은 평균 변화의 극한입니다. 기억 x가 1로 가고 x가 1로 가고 x가 1로 가고 h가 0으로 간 거하고 좀 두 가지 식이 됐지? 그러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이겠네요. 미분계수 2에서 미분계수 f'2를 나타내고 있는 식이야. 존재하니까 f'2를 말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연속이다. 그리고 넘어가겠지? 그렇지? 얘는 뭐 아니긴 할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fx하고 f-x가 같다는 것은 y축 대칭이죠. 함수 어떤 함수 읽고 가야지. 함수 fx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구시면 프라임에 대한 얘기는 프라임은 구해봐야 된다. 실제로 구해봐야 된다고. 네. 그렇지. 우리가 뭐 지금
어떤 함수를 갖고 하고 있냐면 그냥 함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불연속이고 불연속 함수도 있고 연속 함수도 있는데 Y축적으로 뭐야? Y축 대칭이라고 해서 뭐 연속이고 불연속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라고. 미분 넘어가면 안 돼. 미분 넘어가려면 무조건 미분계수식이 존재해야 돼. Y사야 돼. 알겠나요? 디귿은 왼쪽 식은 평균 변화의 극한이고 오른쪽 식이 미분계수죠. 가정과 결론입니다. 그럼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가정에서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 기억처럼 미분계수가 얘기가 나와야지 프라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디귿식이 미분계수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도 한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에 한 2개씩밖에 없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 내기 힘들어하니까. 어디 넣었어? 똥 썰었나? 진짜야? 쉬었다 해. 쉬었다 해.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있으니까 내려가지.
놀고 있네. 자, 봅시다. 바로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요걸 정립을 딱 잘해야 돼요. 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뭐가 있어야 돼? 식을 읽는 방법이 중요하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 특정값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기준으로 찾고 있습니다. 특정값이 없으면 미분계수라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는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이 연속이어야 돼. A에서 연속이어야 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fa가 같으면 연속이 되겠어요. 물론 전제 조건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어야겠죠. 존재하고 같아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얘를 가지고 좌미분 계수를 구하고 우미분 계수를 구하겠죠. 됐어요? 리미트 h가 0 플러스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얘는 우미분 계수고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두 개를 구하겠죠. 두 개를 구해서 두 개가 같으면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미분계수는 이 식을 h가 0으로만 쓰겠죠. h가 0 같은 것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던 소리에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있다고 말을 하고 이 식을 f'a로 쓴다.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식은 뭐냐 이거지. 분모는 EH해야 됩니다. A 플러스 H에서 A 마이너스 H를 빼야 되니까. 됐습니까? 이 식은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이가 있어요. A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A 왼쪽하고 오른쪽 여기서 몇 가지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이렇게 가는 것은 참이 됩니다. 설명해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분 가능이란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A를 기준으로 내가 오른쪽을 잘라서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A를 기준으로 왼쪽을 잘라서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기울기를 구했고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같더라 이거죠.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같더라 이거죠. 그러면 A에서 미분 가능이다. 여기서 이놈을 F'A라 쓴다겠죠. 얘는 뭡니까? 요 점에서 요 점의 기울기가 되겠죠. 얘랑 얘랑 같으면 요 기울기하고 같겠죠. 요 기울기가 여기를 갈 테니까 여기서 저까지 기울기도 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역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요것이 미분계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1차적으로는. 알겠지?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화를 구해가지고 요걸 미분계수라고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미분 가능이면 요 식을 쓸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문제를 풀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걸 정립을 해야 돼. 됐어요? 아니 이거 왜 안 되나요? 이제 이것이 말이 되겠지.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거고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웠던 문제들
봅시다. F'X에서 F'1이 3이고 F1은 1이에요. F'1이 3이라는 말은 1을 썼다는 것은 미분 가능하고 미분 계속 존재했다는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식은 그대로의 미분 계수식이죠.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2H니까 여기가 2H가 있어야겠죠. 여기가 2가 있어야 되고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니까 이놈은 2F'1이라고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계산 되겠죠. 얘는 뭐냐? 얘는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프라임1을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단 얘에서 얘를 빼면 OH겠지. OH를 그대로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OF'1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됐습니까? 왜? 미분 가능했으니까 이 식을 쓸 수 있다 이 말이 이렇게. 알겠나요? 됐어요? 이게 이제 약식 표현으로 미분 가능이니까 이 식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사용이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만 뭐 때문에? 1에서 미분 가능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됐어 안 됐어? 자, 이 식을 서술형에서는 바로 이렇게 안 풀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얘를 리미트 h가 0으로 가니까 미분 계수식을 그대로 작성해서 f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 여기에 미분 계수식이죠. 분모는 얼마가 있어야 되고 2h가 있어야 되고 끊고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f1 지금 식이 되십니까? 분모가 얼마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3h가 있어야겠죠. 이거 마이너스 3h가 있어야겠죠. 네. 식이 됩니까? 그럼 식이 지금 정상적인 걸 확인해 봐야겠죠. 분모가 h였기 때문에 여기가 h가 정상적이고 여기가 곱하기 2를 하면 식이죠.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약분되고 그럼 h분은 마이너스 f1이 분자에 추가된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h니까 뭐가 남았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죠 현재. 마이너스가 이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되면 정상이죠 현재. 얘 마이너스 얘니까 플러스 하면 요렇게 없어져 정상이라고. 분모는 h.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얘를 쪼갰습니다. 쪼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의 h분의 f1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f1 이건 좀 맞겠죠? 여기다가 여기가 2h가 여기가 2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다 2를 곱해야 되고 그럼 이것은 2f'1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3h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곱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곱해져야겠죠? 그러면 요 식 유명한 게 뭐야? 마찬가지로 f'1 f'1 곱하기 f'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얘가 바로 5f'1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정석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계기가 뭐다고? f'1이 존재하면서 3이니까 바로 넘어갈 수가 있다. 알겠나요? 식을 항상 정리되어 쓰면 이렇게 가야 돼요.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프라임이 존재하니까 이것도 존재한다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볼게요. 와우. 복잡해 보이지? 하나도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1 찾았죠? 1 찾았죠? 네. 1 플러스 얘가 변화야. 얘가 변하니까 여기다가 2h 플러스 h제곱을 쓰고 너 h 빠져 있어 이 말이야. 그리고
EH 플러스 H제곱이 나눠졌으니까 곱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게보다 F'1이라고요. 얘가 변수. 맞나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F'1이고 이쪽은 따로 계산. H 약분하고 H에다 0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EF'1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이잖아. 자, 미분계수가 있다 하면 요식을 그대로 미분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식을 그대로 F'A로 사용할 수 있다가 지금 요것이 프라임 A이면 요놈이 알파이면 요놈을 그대로 알파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사실 알파로 쓰는 게 맞아요. 프라임 A라 쓰면 안 돼요. 프라임 A라 쓰면 안 돼. 요놈이 알파이면 요놈도 알파라 쓸 수 있다 이거야. 이건 기본적으로 미분계수식이 아닌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그러면 역은 왜 거짓이냐? 역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역.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fx가 절대값 x-1.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은 1에서 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미분계수식이 아니라 요걸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 분모는 2h가 정상이에요. 요걸 구해보려고. 그치? 요게 얘는 어차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할 거야. 자, 얘를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2h분의 얘는 0 플러스니까 1보다 큰 값이죠. 네.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1보다 큰 값을 쓸 거야. 네. 1 플러스 h니까 얘는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양수.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h로. 맞나요? 네. 얘는 1-h니까 집어넣으면 뭐가 돼? 음수가 되겠죠. 네. 그럼 얘가 뭐가 나와? h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h가 나온가요? 맞아. 1-h니까 여기다 1-h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h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 뭐로 나와? h로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뭐 돼? 0이 되는 겁니다. 자, h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분자는 0이 된 거야. 네. 그러지? 네. 그러지? 그러면 0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fx를 1에서 2 계산을 해보니까 0이 되더라 이거죠. 네. 근데 실제로 얘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래프를 보더라도 볼 수 있어요. 1을 기준으로 항상 어떻게 하라고?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잘라보고 기울기 구하고 왼쪽 잘라보고 기울기 구해서 같아야 풀이하면 넘어가는데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극한값은 존재를 한단 말이야. 알겠나요? 됐어요? 그럼 이 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1 플러스 h는 2점이야. 양수일 때 1 마이너스 h는 2점이야. 요점의 평균 변화를 구한 거야. 양쪽이 다가오면서 평균 변화를 구하니까 계속 0이 되더라 이거죠. 알겠나요? 0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게 이러한 식의 평균 변화의 극한값은 다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프가 연결이 돼 있으면. 알겠어요? 무조건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프라임을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역은 거짓이다 이거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 식은 평균 변화의 극한인데 미분적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아니요.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미분 가능이라는 식이 있을 때는 요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 가능일 때 요 식을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요 식을 가지고 프라임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하나 예시를 들었습니까?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미분 가능이에요. 좀 미안해. 조금 좁고 돼 있어야 돼요. FA는 0입니다. FA는 0이야. FA는 0. 그래프를 일단 하나 그려줄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이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이거예요. 이거 A입니다. 이거 A야.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FA 마이너스 H 절대값 분모는 EH. 자, 식을 불편하게 보면 안 돼. 뭘 먼저 볼 줄 알아야 돼? 평균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평균 변화. 그러면 그냥 기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에다가 지금 절대값을 둘 다 붙였다 이 말이잖아.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꺾어서 올라갔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갖고 얘기를 하자는 말이죠. 이 식이 gx, 요걸 gx 나오면 요 그래프가 gx란 말이야. 그러면 a 플러스 h는 h가 양수라고 오면 2점. a 마이너스 h라면 2점. 네? 평균 변화율의 극한 0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기본적으로는 다 0이 되게 돼 있습니다. 꺾어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율이 0이 된다. 알겠어요? 위에 있는 식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꺾어 올라간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A라는 점에서 우미분계수하고 원래 봐보세요. 여기가 원래 그래프는 미분 가능이라 했으니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똑같겠죠. 얘의 기울기하고 얘의 기울기가 같아요. 맞나요? 근데 이 얘가 x축 꺾어 올라가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부가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됩니다. 얘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요. 원래 여기가 3이었으니까 꺾어 올랐으니까 마이너스 3이야.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알겠어요? 꺾어 올라가면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에요. 그럼 꺾어 올라가면 여기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요거가 마이너스 3이면 새로운 식을 세워가지고 미분을 해도 되지만 그냥 원래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A점에서 미분을 구해가지고 여기가 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바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식은 요점의 평균 변화를 극한이니까 무조건 0이 된다는 거예요. 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고 있으라 이런 말 되겠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식을 봤을 때 요게 좌미분계수냐 우미분계수냐 미분계수냐 아니면 그냥 평균 변화의 극한이냐. 평균 변화의 극한이 미분계수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사용할 수가 없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 그럼 요 식이 미분계수로 사용할 수가 있으려면 미분 가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미분 가능이 있으면 A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이 있으면 그 값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연소함수,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한 말은 참 중요하게 쓰여진다 이 말이야. 그 전제가 중요하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여기까지 했으니까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이 이제는 쉽게 마무리가 된다 이거야. 원래는 이제 전제 조건이 원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프라임 A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쉬워. 다음 극한값을 프라임 A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쉬워. 이건 틀렸어요? 지금 자체는 틀렸습니다.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먼저 있고 이런 걸 프라임으로 나타내 보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정석으로는 뭐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이 식을 만들어 가지고 푸는 건데 우리는 그냥 요 식에서 요 식 빼면 얼마입니까? MH죠. 여기가 MH고 M이 나눠졌고 N은 원래 있었고 그렇지? 얘가 프라임 A고 N분의 A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고 이런 식도 바로 쓸 수 있다고 이놈에서는 빼면 얼마입니까? N-NH가 되겠죠. 곱하기 N-A-N 그러면 N-N F 프라임 A라 쓸 수 있는 거. 네? 알겠나요? 바로 네, 이런 문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정의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적으로 문제를 풀면 좋겠고, 다음에는 이제 실전에서는 그것도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의 위주로. 자, x가 a로 갑니다. 분모가 0으로 갔어요. a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에요. 5랑 0분의 0꼴에 대한 계산 방법은 극단적으로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제거를 한다.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이용한다. 미분을 이용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애가 누구냐면 항상 여기서 분모는 쉬우니까 분자에서 문제가 되는 애는 누구냐면 얘입니다. fx입니다. 얘가 제일 어려운 애야. fa는 상수잖아요. 어려운 애가 아니야. x가 a로 가니까 fx가 제일 어려운 애라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fx를 기준으로 식을 만들어내면 분모가 지금 x-a가 되니까 이놈을 뭐로 쓸 수 있다? f'a로 쓸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형태를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 fx를 제거하기 위해서 빼기 fa를 한 거야. 뭐 원식은 뭡니까? 여기에 뭐가 곱해졌어? a가 이렇게 곱해졌죠. 네. 그래서 추가상을 봤더니 얘가 추가가 되네. 다시 플러스를 해야겠죠. 그럼 뒤에 식을 이제 적으면 x fa 빼기 a fa 빼기인데 빼기니까 플러스가 된 겁니다. 요 식은 fa로 묶어지겠죠. fa로 묶어지고 x-a가 나와. 그래서 요 식은 프라임 f 프라임 a 곱하기 a가 되겠고, 이쪽은 약분되고 남는 거 상수 fa가 되겠죠. 무슨 알겠어요? 핵심이 누구냐면 얘다. 일단 그리고 뭘 만들어내? 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바꿀 수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놈을 제거하고 나면 문제가 안 되는 애들이 쉽게 마무리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류의 문제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소수료는 나오게 돼 있고, 아시겠죠? 다음은 그래서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네요. 미분 가능. 자, 미분 가능 한 번만 읽어봐 보세요. 정의가 뭐냐면 yfx가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느냐 물어보는 거라고. 변화를 구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임 a가 이게 존재하느냐 물어보는 것은 정미분,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존재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이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미분 불가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미분 불가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불연속, 그건 미분 불가능입니다. 뾰족점, 참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미분 불가능. 꺾이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입니다. 꺾이면 미분 불가능해요. 알았어요? 꺾이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요. 꺾이면 무조건 불가능해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였단 말이야. 이건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야.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 무조건 여기에 변화할 거예요. 변화를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됐어요? 가능한 것은 이렇게 접하는 거는 가능해요. 접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다음에 얘기할 건데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어요. 꺾이더라도 여기서 변화율이 0이고 변화율이 0에서 미분 가능이 되는 경우는 있다. 꺾어 올라가더라도 꺾어 올라갔을 때 거기서 접하고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래서 조사해라? 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림만 봐도 아는데 얘를 10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10으로 해결해달라. 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계산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소설 문제 나오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구해가지고 계산해달라 이 정도고요. 자, 그래서 도함수가 되겠어요. 도함수, 이제 도함수야. 자, 도함수는 뭐냐면 조금 전에는 특정값만 얘기를 했단 말이지. 지금까지 특정값만 했단 말은 이제는 뭐야? 특정값이 아니라 그 값을 변수로 하겠다 이거지. 특정 하나만 해가지고는 fx를 다 해석할 수가 없고 그 값들을 전부 다 해봐라 이 말이야. 알았어요?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수학적 이론적으로 이 a를 x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a를 x 변수로 바꿔버리면 된다 이거죠. 알겠어요? 도함수 구하는 방법은 다 극하는 거예요. 뭘로 구한다고? 극한. 그럼 극한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극한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그러면 식은 다 똑같습니다.
식은 다 똑같아요. 요 식 씁니다. x 플러스 h, xh 이게 프라임 x를 쓴다 이거죠. 모든 식은 다 똑같이 프라임 x는 다 이 식을 써. 알겠어요? 우리가 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미분법이지, 미분하는 방법, 도함수 미분법, 도함수 구하는 방법 이런 됐어요? 방법이 아니라 도함수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도함수를 미분했을 때 어떤 뭐가 나오냐 미분법이야. 그지? x제곱을 미분하면 얼마가 되느냐 2x가 된다. 이게 미분법이라고 이렇게 된 것이.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f'x를 구하는 방법은 모두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 식이 계속 머리가 밖에 있어야 돼. 미분 끝날 때 미분 나오면 미분 적분 다 나옵니다. 이 식은 무조건 계속 쓰게 돼 있어. 정확하게 식을 머릿속에 박아놔야 된다 이거지. 알겠어요? 근데 이 값을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극한으로 구한다고. 극한으로 구한다고. 됐어요?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 몇 개 해보고. 자, y는 fx는 x 세제곱으로 해볼게요. fx 세제곱. 그러면 우리는 f'x는 어떻게 구한다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리미트 h가 0으로 계산 어떻게 한다고? 극한으로 계산한다 x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x fx x 세제곱이니까 fxh를 x 플러스 h 세제곱 fx를 x 세제곱 쓴 거야. 얘를 계산했더니 분자 계산했더니 x제곱 쓰고 3x제곱 h 플러스 3xh제곱 플러스 h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극한 0분의 0분이니까 제거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h에다 0을 넣었어. 사라져서 얘가 지금 3x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너무 어렵나? 너무 어렵나? 아직은?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쓴 겁니다. 여기까지 그대로 쓴 거야. 그러면 h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면 책이 없어. 선생님 말하고자 하는 것은 f'x는 다 똑같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알았어요? 뭐 어떻게 계산하는데? 극한 계산법으로 도함수가 나오는 미분법이 나온다 이런 말이야. 얘는 계산이 안 되니까 유리화를 해야겠죠. 유리하면 분자가 지금 x 플러스 h 마이너스 x가 나올 거고 얘는 h의 분모가 지금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를 되겠네. 맞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 x가 없어지고 h 약분이 되겠네. 네. h 때 0을 넣으면 남는 것은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도함수가 나온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그 다음에 외우는 거예요. 이제 지금 다 보여주는 거고. 알겠어요? 합성함수는 적어졌으니까 한번 읽고 봅시다. 합성함수는 합성함수 중에 좀 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놈이 일반이고 이놈이 일반이고 fgx가 일반적인 합성함수고 얘는 fx의 n제곱에 대한 미분법을 보면 그대로 x 플러스 h 넣고 x를 넣습니다. 그럼 이런 계산이 좀 쉽진 않지만 우리는 n제곱 빼기 n제곱은 1차 빼기 하고 나머지 n-1차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야. 여기다가 요 식이 의미하는 게 f'A야, x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f'x고 x 대신 0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놈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n개가 나옵니다.
n개 fx n-1 내가 n-1제곱이야. n-2제곱 fx 하나 더 있어서 n-1제곱 그 다음에 요놈이 f'x 이렇게 이제 미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외우죠. 속미분하고 미분하고 속미분하고 알겠나요? 안 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왜 안 되는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계속 정의식을 적어주고 있어. 왜? 정의는 그대로 요식에 그대로 알고 있어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식 그대로 적으면 지금 변수가 h니까 얘는 2x제곱 2x제곱 있으니까 2의 x제곱 2의 h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네. 여기서 h가 변수니까 2x는 상수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5h분의 2h-1을 계산을 현재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 계산법을 배워야지 요 지수함수에 대한 미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역분 들어가면 이 얘를 이런 뭘 미분하기 위해서 앞에 극한을 배웁니다. 지수함수 극한, 상가함수 극한 이런 것도 배우고 나야 이걸 풀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이런 것들은 나는 왜 못하지? 하는 것은 아직 기술이 부족할 수가 있다. 다른 것도 해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아직은 뭘? 극한의 계산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다음에 이제 이걸 배워가지고 이게 얼마가 되냐면 극한으로 1이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얘가 2x가 되는 겁니다. 2x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함수가 있고 할 수 없는 함수가 있다는 것은 극한적으로 지금까지 배웠으면 할 수 있고 극한적으로 배우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라고. 엄마는 알겠죠? EX를 미분하면 EX예요. 2x제곱 미분하면 2x제곱이에요. 요것도 해볼까요? 이 식이 머리를 완전히 박아질 때까지 계속 작성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헷갈리면 절대 안 되니까 계속 적어주는 거예요. 는 x 플러스 h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h 정리. 빼고 약분 h 0 보입니까? 네. 우리 할 수 있네. 할 수 있어요? 뭐 루트 함수도 일단 할 수 있고 분수 함수도 할 수는 있다. 알겠죠? 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맨날 이렇게 써서 풀 수는 없기 때문에 뭘 배운다? 이제 공식을 배운다 이거지. 우리는 외운다 이런 거 알겠습니다. 처음에 정의는 싸게 해봐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곱미분도 다 이런 식으로 다 미분합니다. 곱미분,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도 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가 되면 합성함수 한번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한번. 시도. 시도. 저기 H하고 EH는 다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대로 쓴 거야. hx 플러스 h는 fgx 플러스 hx를 fgx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제 이거 극한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f 함수야. 얘에서 얘를 뺀 게 분모에가 있어야겠죠. 맞죠? 그래야 우리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얘가 A, B, 뭐 B, A, B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안 맞으니까 분모를 맞추고 분모가 뭐가 돼야 된다고?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돼야 되고 나눠졌으니까 다시 곱해줘야 되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 h가. 그럼 요식은 뭐 이런 복잡한 거 볼 필요 없어. 얘 빼기 얘니까 그냥 이놈 미분이야. 어떤 점에서 h가 0이 되니까 얘는 f 프라임 gx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지함수 미분이죠. g 프라임 x가 된다. 그래서 합성함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해서 더함수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오늘 마무리 마지막은 이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물론 사실 요식을 뭐라 그러냐면 함수 방정식을 불러. 함수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다 해서 함수 방정식을 불러.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함수 방정식이 나오면 f'x를 구하려고 합니다. 뭘 구하려고 한다고? f'x를 구하려고 한다. 함수 방정식으로 뭘 구한다고? f'x를 구한다. 그렇지? 그러면 f'x 먼저 씁니다.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 식을 통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식을 통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x 플러스 h가 지금 x 플러스 y로 됐으니까 y를 h로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겠지? 바꾸고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는 fx 플러스 h는 여기 있고 fx 넘기면 되겠네. 그리고 h는 나눠주면 되겠네. 외고 h 나누는 게 똑같네. 뭔 말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가 f'x는 지금 fx 플러스 h가 필요한데 지금 x 플러스 y로 나누면 y 대신 h를 넣어도 되겠지? 네. 모든 실수에 대해 상반니까 y 대신 h를 넣어도 되잖아. 네.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는 이놈을 넘기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h로 나누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그러지? 네. 그러면 이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exh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극한은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집어넣는 겁니다. 왜 집어넣는 거야? 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 지금 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잖아. 극한을 집어넣었을 때 확정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확정이 되어버리면 할 필요가 없잖아. 극한값 전자는 할 필요가 없지. 이게 먼저 집어넣다가 넣어봐가지고 확정이 안 되는 게 문제야. 이게 부정형의 문제라는 거지. 0분의 0꼴, 무한대로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보통 함수 쪽에서는 0분의 0꼴이라고 합니다. h에 0 집어넣으면 0. 문제가 발생했지. 0. 오케이. 얘는 0 만들어졌죠. 그럼 0 집어넣으면 얘도.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0이 돼야 된다가 이론이 기본적이에요. 0분의 0꼴은 분모가 0이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분자도 무조건 0이 된다. 무조건인데 그래? 알았어요? 분자가 0이 되면 그거는 무조건 아니야. 분자가 0이 되면 극한값이 0이 될 수도 있거든. 이 분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쪽 0이 아니야. 3이야. 그럼 분모가 0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분자가 0이 되면 극한값이 0 아니면 0 아니면 따라서인데 0이 되면 뭐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 근데 따라서 됐다는 것은 약분이 됐다는 소리야. 그럼 당연히 얘가 0 집어넣으면 F0도 0이 된다는 소리야. 당연히. 그러면 F0은 어떻게 뽑았냐? 이 식에다가 X에다 0 넣고 Y에다 0을 넣는 거야. 그럼 F0는 F0 플러스 F0 플러스 0 이래 되겠죠? 이 식에서 F0을 구해야겠지. 실제로는 먼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구하면 돼. F0이 필요할지 F1이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러지? 이 문제에서는 일부러 먼저 알려줬는데 무조건은 아니야. 내가 이 식에서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라고 해. 이게 순서가 맞아. F0이 필요할지 F1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없어지고 F0은 0이 된다. 그럼 이 식을 이제 한번 다시 적으면 이 식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h-f0 h 플러스 ex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F0이 0이니까 식 형태만 만들어준 거야. 네. 그래서 이 식이 첫 번째 식이 F'0이고 플러스 EX 이 나왔다. 이게 누가? F'X가. 그래서 F'X가 F'0 플러스 EX가 됐더라 이거야. 자, 이런 함수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꼭 이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할 수 있겠습니까? 함수 방정식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연습해야 돼. 이틀다가 fx 플러스 h 대신 물론 이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게 보통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그래서 문제 이렇게 그냥 형태를 빨리 만든 겁니다. 그래서 f'x가 여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나머지는 조건 있어야 됩니다. f1이 3이라 했으니까 x에다 1 넣으면 3이니까 얘는 1이 되겠네요. f'은 1이 됐다 이거죠. 조건 붙여가지고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이 나왔으니까 한 문제만 더 풀어줄게요. 조금 어려운 문제. 오? 뭐가 있어야 되는데? x 플러스 y가 있어야 되는데. x, y가 있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 x 플러스 y가 주어지면 좀 쉽게 마무리 되잖아. 근데 안 만들어준 거야. 네. 그러지? 그럼 안 만들어줬으면 어째? 만들어내면 돼. 이 식을 통해서 뭘 만들어낸다고? fx 플러스 h를 만들어내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억지로 만들어내봐. 어렵냐? 이런 게 어려워. x, y가 x 플러스 h가 되면 되잖아. y가 1 플러스 x분의 h겠지. 이게 y 자리에 x분의 h를 넣으면 이 식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한번 써보. x 플러스 h는 fx 플러스 f1 플러스 a분의 h 이래 된다고요. 그래 필요한 식은 뭐야? f'x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 방정식이 나왔다 했습니다. 알겠어요? 함수 방정식으로 fx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바로는 못 구하고 f'x 갖다가 fx를 넘어오는 거야. 알겠니? 프라임x를 구하고 fx를 넘는다고. f'x를 구하려면 fx 플러스 h를 보여야 돼. 안 보이는 문제는 뭔가 숨겨놨다는 소리고, 보이는 문제는 감사하게 그냥 집어넣으면 될 거고. 이 식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정의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넣을게요. 이러면 이렇게 넘겨서 h를 약분하면 되겠죠. 이러면 이렇게 넘겨서 h를 나누면 되겠죠. h분의 f1 플러스 x분의 h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뭔가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극한적인 미분 계수나 도함수식의 형태를 먼저 한번 적어보면 자, 항상 우리는 뭘 만든다고 생각하냐면 평균 변화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식을 지금 요걸로 만들어내야 돼. 뭐가 부족하면 채워넣으면 되겠어. fx 플러스 h 형태가 a는 어떤 상수값이 떨어지니까 1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거 1이란 소리야. 이거 1. 그러지? h 자리에 지금 x분의 h가 들어갔단 소리야. x분의 h 이런 형태가 기본 형태가 된다는 소리야. 이 머릿속에 박아놓고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뭐가 필요해? 일단은 F1이 필요하겠죠. 그럼 F1을 구해봐야겠지. F1은 여기다가 1, 1, 1, 1 집어넣으면 F1은 얼마입니까? 0이 되니까 그냥 붙여도 관계는 없겠네요. 그냥 붙여도 관계는 없겠죠. 그럼 분모가 뭐가 돼야 돼? X분의 H가 되면 딱 맞다. 이래야 되겠죠? 분모에 나눴으니까 분모에 곱해줘야 돼. 여기 의미하는 거야? 여기 의미하는 게? 복잡 필요 없어. 1을 기준으로 얘는 변수야. F 프라임 1이야. 얘는 F 프라임 1 곱하기 X 1 이렇게 나온다. F 프라임 1은 주어졌으니까 얘가 6. 프라임 2는 3.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함수 방정식이 나온 것은 f 프라임 x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x 플러스 h 요 식의 형태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함수 방정식 나오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더함수 식만 계속 생각해서 형태를 만들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짝짝짝 필요할 거고 어느 정도 식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극한 계산. 극한 계산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분자가 0이 돼야 되고 그 하에서 다시 미분 계수나 더함수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일단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그 다음에 얘가 변수가 일치를 해야 된다. 알겠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픈 문제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선생님이 책을 준비해갖고 하고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접선입니다. 접선. 자, 접선은 내용이 일단은 특별한 거 없겠죠? 왜냐면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라겠지.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 나왔고 접점 주어졌으니까 접선의 방식 구할 수가 있겠지. 알겠나요? 그래서 접선의 방식 구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그 두 단원 질문 묻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주 수학여행 가는데. 왜 들어가냐? 월화수목 숙제를. 못 꾸면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최대한 P까지 할 수 있어. 쉬워. 접선이 제일 쉬워. 그래요. 미분은 여기 세는 세 단원 나눠졌어. 원래 우리가 지금 마무리를 하면 일주일이 두 단원을 해야 되거든. 일주일이 두 단원을 해야 되는데 한 단원만 풀어보자. 이번 주 많이 안 됐으니까.